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어저께 임신 10주 말 첫 번째 기형아 검사하고 왔어요. 한국에서는 12주 차에 기형아 검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미국 같은 경우는 10주 차 말에부터 11주 차까지 그 사이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예약을 하고서 어저께 갔었는데요. 좀 왜 이렇게 일찍 하나 하고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기형아 검사 해야 되니까 갔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는 PGD 아니면 PGS 염색체 검사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PGT라고 해서 PGD랑 PGS가 합친 거를 하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PGS 검사는 무조건 해야 된대요. 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돈을 저가 냈어요. PGS 검사 비용 따로, PGT 검사 비용 따로 이중으로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제 암을 이제 아이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PGD만 하면 되는 건데 미국 캘리포니아 법상 PGS 염색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추가 비용을 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품고 있는 아기가 다운 신드롬 증후군이라든지 염색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저께 10주 말에서 11주 차에는 와가지고 기형아 검사하라고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라면 해야죠. 그래서 갔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2시간을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첫째 경험 있잖아요. 첫째는 한국에서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미국에 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도 저도 그렇게 그 왜 목 투명대 검사 알죠, 애기? 그거 검사하는 줄 알고 2시간을 그렇게 쓰나 보다 하고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겼던 게 선생님이 2가지 중에 고르래요. 목 투명대 검사랑 그러니까 그 초음파 정밀 초음파 검사랑 그리고 피 검사를 같이 하든가 아니면 피 검사 하나 있는 게 있대요. 그 검사를 하나 하든가. NIPT 검사라고 하거든요. NIPT.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검사로 다운 증후군 같은 그런 염색체 문제 증후군은 다 잡아낸대요. 그리고 심지어 성별까지 알 수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성별도 알 수 있대요. 대박이죠. 제가 우리 새 임신하고 검사했을 때만 해도 그런 검사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생겼나 봐요. 세월이 참 빠르고 기술력은 확 느나 봐요.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 뭘 하겠어요. 사실 초음파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요번 만났는데 저는 진짜 선생님이 정밀 초음파 해줄 줄 알고 기대를 만빵하고 왔거든요. 이번에도 그 아기 심장 소리를 안 들려줘요. 응급실을 가야지만 들을 수 있어요. 응급시에만 들려주고 외에는 제가 지금 10주가 오늘 차가 11주 차인데 아직도 안 들려줘요. 제가 어저께 보고 왔거든요, 선생님. 10주 말에 와서 본 건데 심장 소리를 안 들려줘요. 애기한테 아직도 해롭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안 들려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초음파를 배초음파를 하시면서 또 초음파에 애기의 소리도 안 들려주시고 계속 그렇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번에도 M모드라고 그때 왜 제가 아기 처음 임신해가지고 그 난임병원에서 그 초음파 했을 때 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소리를 직접 안 들려주고 M모드로 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아기한테 좋다고. 아기 소리를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음파동을 갖고 계산하는 프로그램. 그걸로 프로그램을 쟀는데 169인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응급실을 사실 갔다 왔거든요, 또. 좀 안 좋아가지고 그때 아기를 봤을 때 아기 속도가 185 정도였는데 근데 169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속도가 떨어졌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아기 소리 듣고 싶다 했더니 소리 안 들려준대. 정상이래요. 이건 정상이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일주일 좀 넘어서였어요. 일주일 전에 아기 심장 들었을 때는 185 정도였는데 185에서 9? 그 정도였는데 왜 지금 이게 165나 9가 나오냐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대요. 아기가 잘 수도 있는 거고 막 움직여서 좀 빨리 빨리 소리가 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래요. 그런 거 갖고 일희희비 하지 말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아기 심장 소리가 점점점 느려지다가 죽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저는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냐면 원래 임신 10주 때부터 10주 말 때부터 애기 심장 소리가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그게 원래 정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을 뒤져봤어요. 그때 어떤 구글은 아니라고 하는 구글도 있고 어떤 구글은 그게 맞다고 하는 영문 구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맡기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선생님 말을 믿긴 하는데 그럼 좀 찝찝하죠. 그래서 어저께 NIPT 검사를 했어요. NIPT가 3중 염색체 검사를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다운 신드롬이고 뭐고 다 잡는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투명대 검사를 안 하고 선생님이 그것보다는 최신 기술로 하자고 하더라고. 미국에서 35살이 넘은 산모들은 전부 다 이 검사를 무조건 한대요. 다운 신드롬의 그 영향력이 높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전 자연 임신이 아니라 PGT를 해가지고 이미 염색체도 다 확인이 된 거다. 스크리닝이 끝났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쁜 감정을 갖고 니한테 범죄를 저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자기는 똑같은 카이저 병원 멤버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사람 일이란 건 모르니까 자기네는 그물망으로 검사를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자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했어요. 뭐 기다려야죠. 그래서 덕분에 아기 성별을 알게 됐겠어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2주 후에 검사가 나온대요. 지금 사진 첨부해 드릴게요. 이 키트를 주시더라고. 이 키트를 갖고 1층에 내려가가지고 피 뽑는 데 가가지고 그 피 또 거기서 뽑아가지고 아마 그 센터로 넘기는 것 같아요. 이 검사만 해주는 따로 센터가 있대. 추가 비용은 안 들었어요. 이미 보험 처리가 된 거여가지고 다행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심으로 준비 만빵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애기 심장 소리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애기 얼굴이랑 팔다리 꼬물거리는 것도 다 보고 싶은데 그것도 못 보고 선생님이 너무 극성같이 안 보여줘가지고 애기한테 안 좋다고 안 보여주셔가지고 이렇다고 또 뭐 양치기 소년처럼 안 아픈데 아 아파요 하고서 병원 가가지고 애기를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보지 말라니까 보지 마야죠. 응급실 말고는 초음파를 그렇게 안 해주네. 속상해 죽겠네. 또 애한테 나쁘다니까. 그게 또 미국에서 학습이 되고 그래서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따라야죠. 제가 새해 임신했을 때 후기 때부터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임신 중독증에 빠졌거든요. 그 전엔 저혈압이고 당뇨도 없었는데 임신 중기 말기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애기도 조산했고 아무튼 문제가 많아서 애 낳고 나서도 거의 1년 동안 응급실을 거의 매주 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임신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스피린 먹으래요. 제가 사실 아스피린 좀 안 먹고 싶거든요. 약이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지금 먹어야 되는 약이 많잖아요. 기저질환이 많아서 약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콜레스테롤이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12주에서 36주까지 아스피린을 꼭 먹으라고 권장을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12주에서 36주까지 먹지 않으면 아기가 유산이 되거나 조산이 될 수 있대요. 고혈압 환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된대서 저보고 베이비 아스피린을 예방 차원에서 12주에서 36주까지 먹으래. 선생님이 너 초이스긴 한데 자기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강력 권장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메니에르 신드롬 환자잖아요. 메니에르 신드롬 환자가 어지러움이 어떤 거냐면 살짝 어지러워 이런 게 아니라 땅이 이렇게 돌아요. 땅하고 하늘이 댕그르르 돌아서 그냥 오징어처럼 누워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그 사람 환자들의 눈을 보면 눈이 우르게 떨려요. 제가 그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건 2년 동안 운전을 못했거든요. 애 낳고 메니에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근데 메니에르는 임신을 하면 그게 되게 심해져. 왜냐면 임신을 하면 몸이 부종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건데 메니에르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어지러움을 어떻게 고쳤냐면 코큐텐 먹고 항산화제 먹고서 싹 고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임신한다고 아기 이식하자마자 코큐텐을 끊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코큐텐 빨로 살았다가 아찔하면서 이렇게 팡 돌다가 다시 멈추고 팡 돌다가 멈추고 아직 전처럼 막 이렇게 도는 건 아닌데 팡 한번 돌았다 하다가 딱 멈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코큐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애기한테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식할 때부터 안 먹었는데 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냐 했더니 선생님이 네가 그 기저질환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그러면 먹긴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코큐텐이 증명이 안 됐으니까 애기가 성장이 다 끝난 상태에서 몸만 키우는 상태 그때 먹으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임신 중기래요. 한 보름에서 한 달만 더 참으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먹어도 애기한테는 영향이 안 갈 것 같다고 자긴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지금 조금 기다렸다가 코큐탄 다시 먹으려고요. 그거는 진짜 안 먹으면 저 일상생활이 안 돼요. 예고 없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듯이 그냥 평상시대로 이렇게 막 지내다 갑자기 팡 그르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확 넘어가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땅이 그냥 지진이 난 것처럼 땅 아래 땅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내가 88열차 타듯이. 그래서 전 옛날에 그것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기질이 또 생겨가지고. 여러분 근데 초음파 여러분 초음파 이거 첨부해드릴게요. 어저께 본 거 10초 동안 봤던 초음파. 애기 얼굴이 진짜 개 같이 나왔어요. 욕이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기인데 왜 욕을 해요. 선생님이 초음파를 진짜게 못 찍어가지고 개 얼굴이 나왔어요. 진짜 개같이 나왔죠. 정말 속상해요. 응? 이 시기에 애기 초음파는 이 시기가 지나면 못 보는데 그 10초밖에 안 찍어주면서 얼굴을 개 앵글로 잡았어요. 우리 이전에 응급실 갔을 때 선생님은 아주 그냥 포동포동하게 거미벨리까지 다 해가지고 이쁘게 찍어주셨는데 지금 이 선생님은 개같이 찍었어요. 선생님이 제 그 임신 중독증 과거를 보시더니 당뇨를 직근 검사를 하셨어요. 오늘 당뇨 검사하고 있어요. 그 알죠? 그 금식하고선 고농도의 설탕물 먹고 1시간에 픽업하는 거 그거 오늘 했어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당이 좀 심하거든요. 원래 없었는데 애 낳고 그렇게 아직 그냥 유지가 되더라고요. 당이 안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또 봬요. 안녕.